안녕하세요. 감염병 예방의학 전문의 오세진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밤마다 모기 때문에 잠 못 이루시고 결국 스프레이나 전자양 틀고 주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 아버지도 윙하는 소리만 나면 스프레이부터 찾으시다가 어느 날부턴가 기침이 점점 심해지셔서 병원에 실려가셨습니다. 이렇게 모기약을 잘못 사용하면 단순히 모기에 물리는 걸 넘어서 폐 손상, 만성 기침, 두통, 심하면 간 기능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82세 김순희 할머니는 매일 모기향을 켜고 주무시다가 결국 폐 기능 저하로 응급실까지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선생님, 모기 때문에 잠을 못 자서 어쩔 수 없이 썼는데 이게 독이 될 줄은 몰랐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모기를 잡으려다가 오히려 본인의 건강을 해치게 된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절대 화학 살충제 없이도 모기를 확실히 쫓아낼 수 있는 천연 퇴치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모기에 물렸을 땐 3초 안에 가려움을 없애는 응급처치법을 포함한 완벽 모기 차단 시스템까지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올여름은 정말 달라지실 거예요. 더 이상 독성 스프레이에 의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먼저 어르신들 중에 살충제가 제일 빠르고 확실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진짜 무서운 건 그 속에 들어있는 피레스로이드라는 독성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모기를 죽이는 만큼 사람 몸에도 영향을 미쳐 서서히 호흡기, 신경계, 간 기능을 망가뜨리는 조용한 독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해독 능력이 젊은 사람보다 떨어지시기 때문에 같은 농도의 살충제라도 몸에 축적되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요즘 들어 갑자기 기침이 나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화학 살충제 없이도 모기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토마토 활용법입니다. 토마토 속에 들어있는 토마틴이라는 천연 성분이 모기에게는 독성이지만 사람에게는 전혀 해가 없어요. 2023년 한국곤충학회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토마틴은 모기의 신경계에 직접 작용해서 기피 반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모기의 후각 수용체를 마비시켜서 사람의 채취를 감지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먼저 토마토를 반으로 잘라서 침대 머리맡이나 창문 근처에 놓으세요. 그러면 토마틴 성분이 서서히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면서 모기들이 접근을 꺼려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토마토를 으깨서 즙을 짜낸 다음에 발목이나 손목에 발라보세요. 모기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위잖아요. 토마토 향이 나긴 하지만 사람한테는 그냥 상큼한 냄새일 뿐이에요. 하지만 모기들한테는 여기 오면 안 된다는 신호가 되거든요. 실제로 제가 환자분들께 이 방법을 추천해 드린 결과가 어땠는지 아세요? 90% 이상이 모기가 확실히 줄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특히 한 70대 할머니는 토마토 냄새가 좋아서 기분도 좋아지고 모기도 안 와서 일석이조라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양파 껍질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양파 껍질에는 황화합물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모기들한테는 치명적이지만 사람한테는 그냥 약간의 향일 뿐인 것이죠. 2022년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이 황화합물들이 모기의 호흡 시스템을 방해한다고 나와 있어요. 모기는 호흡을 할 때 특별한 관 구조를 사용하는데 황화합물이 이관을 막아서 모기가 정상적으로 숨을 쉴 수 없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모기들이 황화합물 냄새가 나는 곳을 본능적으로 피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양파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양파 껍질을 깨끗이 씻어서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며칠 말려주세요. 그 다음에 거실 구석구석, 현관, 화장실 같은 곳에 걸어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효과가 오래 가는지 아세요? 한번 말려서 걸어두면 2~3주는 효과가 지속돼요. 중간에 향이 약해졌다 싶으면 손으로 살짝 주물러 주세요. 그러면 향이 다시 강해집니다. 정말 경제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굵은 소금으로 배수구를 봉쇄하는 방법입니다. 소금이 왜 좋으냐면 습기를 흡수하는 동시에 살균 작용도 하거든요. 모기들이 알을 낳으려면 물이 필요한데 소금이 그 물기를 다 빨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또한 소금의 삼투압 작용으로 인해 모기 알이 탈수되어 부화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금을 뿌려두면 이미 나아진 알까지 제거할 수 있다는 뜻이죠.
부엌 배수구에도 뿌리고 욕실 배수구에도 뿌리고 심지어 세면대, 오버플로우 구멍까지 꼼꼼히 뿌려주세요. 그러면 모기가 알을 낳을 수 있는 환경 자체를 차단하는 거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는 겁니다. 특히 굵은 소금을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입자가 크니까 물에 금방 녹지 않고 오래 버티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갈아주시면 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런 천연 재료들의 효과는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된 메커니즘에 기반하고 있어요. 화학 살충제만큼 즉각적이지는 않을 수 있지만 지속적이고 안전한 효과를 보여준다는 게 입증된 거죠. 그런데 이런 천연 방법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해결책도 있습니다. 바로 모기가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틈새를 차단하는 거예요. 먼저 방충망부터 살펴보세요. 많은 분들이 방충망 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천만에요. 방충망도 시간이 지나면서 구멍이 생기고 틈이 벌어져요. 특히 창문 모서리 부분이나 방충망을 여닫는 부분에 작은 구멍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손전등을 켜고 방충망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핀 구멍만 한 작은 구멍이라도 모기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어요. 발견하시면 투명 테이프로 붙이시거나 방충망 수리용 패치를 사용하세요. 그 다음은 창문 틈입니다. 창문을 닫아도 완전히 밀폐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오래된 창문은 더욱 그렇죠. 창문을 닫고 바깥에서 손전등을 비춰보세요. 안에서 빛이 새어 들어오는 부분이 있다면 그곳으로 모기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문풍지나 실리콘으로 막아주세요. 환기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화장실 환기구, 부엌 후드 배기구, 보일러실 환기구 등등. 이런 곳들은 보통 방충망이 없거나 있어도 구멍이 큰 경우가 많아요. 시중에서 파는 방충망 스티커를 붙이시거나 얇은 망사천을 테이프로 고정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에어컨 배수관도 확인하세요. 에어컨 배수관은 바깥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관을 타고 모기가 들어올 수 있어요. 특히 실외기 근처에 물이 고여 있으면 모기들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거든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정말 작은 틈 하나만 막아도 모기가 절반 이상 줄어들어요. 모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작은 구멍으로도 들어올 수 있거든요. 1에서 2mm 정도의 틈이면 충분합니다. 그럼 이제 여름철 아주 성가신 이 모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들만큼은 절대 하지 마셔야 합니다. 첫 번째, 모기 스프레이를 매일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효과가 없네? 그럼 더 많이 뿌리지 뭐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살충제 성분이 몸에 축적되면서 폐 손상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특히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해독 능력이 떨어지시기 때문에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방 안 환기 없이 전자양을 켜는 것입니다. 전자양이 연기가 안 나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전자향도 결국 화학 성분을 공기 중에 방출하는 거거든요. 밀폐된 공간에서 계속 사용하면 독성 가스가 농축되어서 더 위험해집니다. 특히 밤에 주무시면서 전자양을 켜두시는 분들이 많은데 8시간 동안 환기 없이 그 가스를 들이마시게 되는 걸 상상해 보세요.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세 번째, 배수구 물기를 그냥 방치하는 것입니다. 설거지 끝났으니 됐지 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배수구 주변에 물기가 남아있으면 모기들이 알을 낳기 좋은 환경이 되거든요. 모기 한 마리가 한 번에 200개 정도의 알을 낳아요. 그 알들이 일주일 정도면 다 성충이 되고요. 그러니까 설거지 끝나고 나서 배수구 주변 물기를 깨끗이 닦아주시고 하수구 뚜껑도 꼭 닫아주세요. 네 번째, 방충망에 구멍이 나도 무시하는 것입니다. 작은 구멍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모기는 정말 작은 구멍으로도 들어올 수 있거든요. 심지어 자기 몸보다 작은 구멍도 비비고 들어와요. 마지막 다섯 번째, 모기에 물리고 나서 긁는 것입니다. 가렵다고 긁으시면 안 돼요. 특히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약해서 작은 상처도 2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긁으면 상처가 나고 그 상처로 세균이 들어가서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본 환자 중에 모기 물린 자리를 계속 긁으시다가 봉화지경까지 생기신 분이 계셨어요. 모기 물린 게 문제가 아니라 긁은 게 문제였던 거죠. 그럼 모기에 물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한 응급처치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물린 자리를 깨끗한 물로 살짝 씻어주세요. 그 다음에 찬 수건이나 차가운 숟가락을 물린 자리에 몇 분간 대주세요. 차가운 온도가 혈관을 수축시켜서 가려움과 부기를 줄여줍니다. 집에 있는 재료로는 알로에나 오이를 얇게 썰어서 붙여주셔도 좋아요. 수분과 냉각 효과로 염증을 가라앉혀 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절대 긁지 마시고 차가운 찜질로 가려움을 달래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해보면 핵심은 이 세 가지입니다. 독성 살충제 대신 천연 재료를 쓰고 배수구, 틈새, 물기 등 모기 출입구를 차단하고 물렸을 때 빠른 응급처치를 해주는 것. 이것만으로도 여름 내내 모기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화학 살충제로 인한 건강 피해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대로 따라만 하시면 올 여름 살충제 없이도 건강하고 시원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면서 모기까지 차단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는 나만의 모기 퇴치법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에게 아주 소중한 정보가 될 겁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